자,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현미 교수님은 해외에서, 유럽에서만 쭉 생활을 하셨고요. 2002년도에 버밍엄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노팅엄 대학병원에서 외과를 하시고, 영국 노팅엄 대학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콜로렉탈 서브스페셜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2019년도에 고대에 와서 이제 의학교육학 교실의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고, 의사들과 함께 1년 동안 수술실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한국 의료와 영국 의료를 잘 비교해서 느끼셨고, 이제 부탁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공 의료를 한국 사람들이 꿈꾸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 현실을 좀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100% 한국 DNA를 가진 영국 국적인 이제 유럽을 탈퇴한 박현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좀 NHS가 뭔지, 그리고 제가 영국 NHS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대화로 오늘 풀어나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영국이란 나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이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가 4개 나라가 4 countries 만나서 이게 유나이티드 킹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터내셔널 축구 한다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러요. 같은 나라인데. 그리고 저기 축구 같은데 이렇게 월드컵에서도 따로 나가고, 올림픽에는 또 같이 나가고, 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켓이나 럭비 같은 것도 따로 나가고. 그리고 재정도 달라요. 그래서 재정을, 돈주머니를, 특히 교육과 의료는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 국경이 아닌 국경을 넘어가도 내가 치료비는 다 무료지만 약비,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 같은 거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안 내고 영국에서는 내고 그래요. 좀 달라요. 이제 영국,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한민국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포퓰레이션 보시면 되게 비슷하고 랜드 매스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워낙 세계에서 큰 고래들 사이에 낑겨서 그렇지, 유럽에서는 대한민국 나라 땅덩어리 인구 숫자 되게 큰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50 밀리언 이상 된 유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페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이. 스페인은 40 밀리언이거든요. 그리고 GDP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헬스밴드가 조금 더 낮은 거죠. 이 땅덩어리를 봤을 때도 둘 다 토끼 모양.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이제 제일 크게 틀린 점이 뭐냐면, 한국은 다 산이에요. 70% 산인데 영국은 산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산은 스코틀랜드에 있기 때문에 이게 평평하고, 이 서울 쏠림이 없어요. 런던 쏠림이 없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들, 그러면 스카이라고 하면 다 서울에 있는데,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 그러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에 없어요. 밖에 있고, 영국에서 제일 탑 클래스 그 고등학교들도 싹 다 런던에 없어요. 런던에는 그 학군이 떨어져요, 상당히. 이너시티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 밖에 있고, 이렇게 평평하니까 인구가 다 많이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병원들, 그리고 제일 큰 의과대학, 학년에 400명씩 이렇게 있는 의과대학들은 다 만체스터, 런던 밖에 있어요. 만체스터 있고, 이렇게 큰 병원들은 인구가 다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가 좀 달라요, 한국이랑. 그러니까 영국 스타일 스쿨이 되게 일찍 이게 만우고요, 만우로 에이지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 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니어 스쿨, 인펀트 스쿨하고 주니어 스쿨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그 초등학교랑 그 유치원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쿨이 있는데, 저 세컨더리 스쿨에서
11살부터 16살 때까지는 모든 서브젝트를 다 배워요. 그래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2년은 Sixth Form College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진로를 이때 벌써 잡아야 되는 이유가 3개밖에 안 해요. 서브젝트를.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으면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언스, 그러니까 biology or maths or physics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저는 biology, chemistry, maths 이렇게 했고요. 제 동생은 maths 안 하고 physics 했어요. 이렇게 3개만 2년 동안 하니까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첫날 제가 바로 아나토미 피지올로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2년 동안 프리클리니컬 할 때 모든 베이직 사이언스, 그러니까 베이직 거를 다 하고 바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3학년, 4학년, 5학년 다 이제 병원에서 지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는 의과대학이 사실 본과 1학년에서 4학년인데 우리는 5년이에요. 케임브리지랑 옥스퍼드 6년 해요. 거기는 리서치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영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이제 가려면 한 2년 전부터 모든 원서랑 이렇게 시험도 쳐야 되고 이게 길어요, 되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에서 프라이빗 스쿨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 다 해주고 그런데 프라이빗 스쿨이 아닌 데에서는 부모가 이걸 안 해주면 좀 들어가기 힘들게 좀 해놨어요. 그리고 hospital practice 같은 것도 몇 년 전부터 해야 되고 팀워크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국에서는 스포츠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팀 스포츠. 여자들은 하키 많이 하고, 남자들은 럭비 많이 하고, 저는 스카우트 다녔고요. 그래서 스카우트 다녀서 그런 거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어디를 가든지 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40개가 안 돼요. 한 33개 있고 그 외에 이제 딱 이게 캠퍼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있는데 한국보다 인구 숫자가 적은데도 의과대학이 더 적은 이유는 한 의과대학이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데리고 있는 그 병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다 나라병원이니까 90% 나라병원이니까 그 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학교들을 한 학교가 많은 병원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 학년에 제가 버밍엄 들어갔을 때는 우리 200명이었고 97년 들어갔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400명 돼 있더라고요. 한 학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확 숫자를 올린 게 2008년도에 영국에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에서 시간을 노동자는 48시간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도입이 된 게 의사들한테도 그게 도입이 됐어요. 사실 우리 외과 의사들은 그거 반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겠냐라고 많이 우리는 따졌는데 사실 의사들 전체에서 외과 의사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는 좀 묻혀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48시간으로 내려오면 기존에 80시간 이상 저는 인턴 때는 그랬거든요. 인턴 때는 100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럼 2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10년 전부터 인구 올렸죠. 그 의대생들부터. 그래가지고 의대생들이 그만큼 이제 또 일자리로 들어올 때쯤 이제 인턴 되고 레지던트 될 때쯤이 이제 법을 바꾼 거죠. 조금씩. 그리고 그거를 50 몇 시간으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48시간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80시간 내렸을 때 갑자기 내리고 의사 숫자를 안 올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 짤이 있더라고요. 뭐가 중원비라는 그런 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타임을 줄이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의사의 필요함이 우리 환자의 안전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있어야지 환자가 안전한데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줄이기만 하면 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펄퍼스가 너무 이상해진.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어요. 저는 그 상황에.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고요. 브롬스그로브 스쿨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캠퍼스. 스페인에서 자라가지고 눈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11월 달쯤 돼가지고 영국에 이렇게 눈이 오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예, 제 고등학교 1500년도에 생겨가지고 와. 예, 고등학교예요. 예.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팅엄 대학을 제가 마지막 10년 동안 여기 오기 전에 10년도 저희 집도 여기서 걸어가면 있어요. 아직 후배가 살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노팅엄 대학인데 노팅엄 대학은 되게 젊어요. 한 100년밖에 안 됐고 저기 버밍엄 대학은 한 200년 조금 넘었고요. 되게 젊은 대학들이에요. 다른 이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거의 1000년쯤 됐고, 그리고 제 동생이 나왔던 바트선더 런던 의과대학은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의과대학에서 15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젊은 대학들 중에 하나고요. 이게 캠퍼스예요. 되게 그린하고 되게 캠퍼스는 이뻐요. 걸어 다니는데. 저기에 있는 요게 대학병원이고요. 이게 캠퍼스고 이게 레이크예요. 여기서 로윙하고 저희 집 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km쯤 돼요. 뭐 어떻게 다녀요? 뭐 차로요. 차로 6분. 안 네. 걷는구나. 간혹 걸어요. 네. 근데 영국은 추우고 맨날 비 와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게 이제 제가 일했던 노팅엄 유니버시티 호스피탈이고요. 이게 하나씩 있고 요게 의과대학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퍼스트 빌트 호스피탈이라서 그때 의과대학 만들면서 이건 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는 유럽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엄청 크고 여기가 그 트람이 그 전차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이거 만들어질 때인데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비병원이라고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을 때 거기 그 도 안에 있는 병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 다비병원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일을 했고 여기 헬리파드 있고 다비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제가 맨 처음에 접하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대부분 다 이 부자들이 선물을 기프트를 해서 우리도 여기서 캔디 크러쉬 아세요? 이거 핸드폰 게임 캔디 크러쉬 그 만든 사람이 여기 다비 사람이라서 그분이 우리 여기 병원에 로봇 2개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로봇은 1년에 이 물품들도 10만 불 하거든요. 돈이. 그래서 6년 쓸 것도 다 주시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모든 의과대학 이렇게 5년을 끝나고 나서 영국에 있는 모든 인턴 구멍들이랑 모든 의대생들 8,000명의 의대생들을 다 매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멍이 안 나요. 구멍이 날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영국에서는 인디펜던트하게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일을 못해요. 프라이빗으로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졸업은 내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한국처럼 라이센스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환자 안전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슈퍼비전 아래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인디펜던트하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셔널 스페셜티 셀렉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전국으로 모든 학생들이 시험도 치고 자기 학교 시험 점수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크루트먼트가 시작하고 그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NHS 스코틀랜드 그리고 NHS 잉글랜드, 웨일스 이거 네 나라 거가 다 합쳐서 트레이닝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내가 스코틀랜드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웨일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Birth of the NHS 다 NHS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100%. 다른 데에서 트레이닝 못 받아요. NHS 안에서만 트레이닝을 받고 그 NHS가 어떻게 시작했으면 이 2차 대전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이 아저씨 처칠이 2차 대전이 1945년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질 않은 거예요. 이겼는데 이 월드 워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다 1차 대전 생각도 아직 나는 거예요. 다 살아있었을 때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을 또 겪고 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좀 살자라고 했는데, 아직 이 컨서버티브 거버먼트는 이렇게 전쟁은 잘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삶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버 거버먼트가 이겼어요. 그 바로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그래서 레이버 거버먼트에서 이분이 그 Ministry of Health,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분이 1948년에 NHS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들 중에 제일 큰 소리가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때는 다 인디펜던트 프랙티스였거든요.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데 그 많은 전 국민을 이제 대상으로 의료를 주려면 많은 의사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의사들을 리크루트를 했냐? 그러니까 나는 의사들의 입을 금으로 막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몇 년 전에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영국에서는 금으로 막았지만 한국에서는 주먹으로 막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다르구나. 법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6월 달에 1948년에 영국에 있는 모든 인구들 집집마다 리플렛가 날라갔어요. 우리의 여기 제가 한국말로 어딜까요? 여기 중앙정보국에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의료, 치과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요금이 없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다. 그러나 자선은 아니다. 이 돈은 우리가 다 같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서비스는 아니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으로 이거를 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게 이제 1948년도에 자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선가 나타난다.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는,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크게 알리고 싶은 거는, 북유럽의 헬스 서비스, 북유럽의 그 삶, 그리고 혜택, 이런 거를 많이 부러워하세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지만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군가는 그 돈을 내고 있고, 모든 인구가 한 50%에서 60%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이렇게 50%의 그런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 이게 세금이 이렇게 유럽처럼 그렇게 거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올리려면, 그래야지만이 의료 서비스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돈은 더 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로 뭘 받으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의료는. 2년 전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70년 birthday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워드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70년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되게 다양해요. 의료인들이. 제가 한국에서 많이 느낀 게, 우리 병원에는 다 되게 우리 두 명이 한국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많이 느꼈는데, 여기 영국에는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같이 일을 하고, 특히 의료인들은 더 많은 이유가, 영국에서 딱 필요했을 때는 문을 열어서 그 영국 전에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의료인들 엄청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특히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의사들 많이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간호사 엄청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래서 NHS 안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NHS에서는 우리 150만 명의 우리 사람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엠플로이 하는 게. 그래서 기관이 세계에서 이게 미국 군대, 뭐 월마트, 그리고 맥도날드, 중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 NHS,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NHS에서. 거기서 의사들이 15만 명, 거기에서 30만 명이 1차 병원, 파밀리 메디슨,
그리고 호스피털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 한 6만 명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썼는가에서 여기는 복지, 그리고 여기가 보건. 그러니까 반 이상이 복지 보건으로 돈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틀린 게 이거더라고요. 국방부. 국방에 쓰이는 돈이 우리는 이만큼밖에 아닌데 한국에는 그게 퍼센티지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복지, 보건, 그리고 교육. 이게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한국과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의료인들의 교육에는 1년에 6.5조 원이 쓰입니다. 교육에. 이 교육에서 그 의사들이 이만큼 거기에서 반은 의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4분의 1은 학생들,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non-medical, 그러니까 간호사, 저기 조무사, physiotherapist, pharmacist 다 교육이 나라 돈으로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나라를 떠날 거다? 떠나도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인터레스팅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매년마다 영국에서 이거를 믿음이 가는 직업들을 순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 여기 nurses and doctors이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2020년도 것도 똑같은데 여기 제가 더 크게 해놨는데 첫 번째가 간호사고요. 그 다음에 의사예요. 이거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 교사, 그리고 판사. 한국에는 여기 의사가 여기 안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국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올라와 있으면 영국에서는 저기 파스포트를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편으로 신청을 할 때 사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치인 의사한테 가서 그 뒤에다가 자기 의사 면허증과 이 사람의 얼굴이 이 사람이라고 사인만 해가지고 파스포트가 나와요. 그만큼의 신뢰를 우리는 의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의사들이 신뢰도의 차이점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사람, 광고회사 임원, 정치인, 정부, 기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이 사람들이 맨 밑이에요. 지금 영국에 저기 있는 수상, 전에 기자였던 정치인이에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영국 전공의가 의과대학을 끝나고, 여기가 의과대학입니다. 이게 의과대학이 끝나고 나서는 1년, 2년을, 첫 번째 2년을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인턴 2년 과정인데 사실 1년은 아직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풀 라이센스가 안 나온 거예요. 1년을 해야지만이 라이센스가 나와요. 1년이 일을 하면서 채워져야지만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병원에서만 내가 처방을 할 수 있고 밖에서는 처방이 안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1과 2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온 나라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파스웨이들이 딱 있어요. 4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외과, 내과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팀들이 있어요. 소아과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로로지 들어간 거 있고, 이게 좀 다른 게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다 인터널 메디신, 제너럴 서저리가 딱 들어있고, 그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모든 인턴들이 2년을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 기피과라든지 무슨 과라든지 우리가 제일 필요하는 주니어 스태프들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 이거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티 트레이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외과 트레이닝인데 외과 트레이닝이 제일 길어요. 여기서 베이직 서지컬 트레이닝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6년 펠로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50%는 여기서 PhD 같은 거를 같이 하면 이렇게 더 길어져요. 13년에서 15년이 정상이고 10년은 거의 다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펠로십을 더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펠로십을 했고, 이 중간에 저는 여기서 노팅엄 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느려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서는 대부분 다들 자기 집도 사고 사람들 친구들도 결혼하고 아이들 놓고 48시간씩 일하고 1년에 6주 바캉스 받고 그냥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타임 내 친구들 중에서 여자들은 파트타임을 하면 6년 걸리고 10년 걸려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프로텍티드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이랑 이 고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트레이닝을 받고 그렇지만 제일 짧은 게 가정의학. 가정의학은 여기 3년만 여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2년 하고 3년, 그러면 5년 끝나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이제 프라이머리 프랙티스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에는 월급이 다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그 6.5조 원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모든 그런 의사들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에듀케이션을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이게 아웃컴으로 우리를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전문 지식은 한국 되게 잘해요. 그걸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온 것도요. 전문 지식은 진짜 잘하고 스킬이 한국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은 다 이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외에 여기 프로페셔널 스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한 인터퍼스널 스킬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코스를 다녀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저기 펠로 때도. 그러면 어렸을 때는 학교 다녔을 때 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같은 거 했었을 때는 환자가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를 끊으려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시나리오고 이제 펠로십 끝날 때쯤면 환자가 그 자꾸 수술 뒤에 배가 아파서 와서 봤더니 안에 꺼즈가 있는 거예요. 그 CT에. 그럼 CT를 딱 보여주면서 너가 한 건 아니지만 이 환자는 너 책임이다. 이제 이 CT를 가지고 이 환자의 남편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의 난이도를 달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도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인데 이제 의대생들의 그 가치관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의대생들의 그 어떻게 behavior 그런 것도 미래에 어떻게 이게 의사로서의 행동이 중요한 거를 SNS에서 무엇을 포스팅하는 것도 그걸로 이제 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behavioral skills 그리고 SNS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6개월마다 우리가 병원 돌 때도 가르치고 example 주면서 가르치고 이거는 올리면 안 된다. 이거는 올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면서 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이 모든 컬리지들이 한국과 이제 좀 다른 게 의사협회라는 게 BMA이고요.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이고 거기는 이제 내가 회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회원이 될 수가 있고 General Medical Council이라는 라이센스랑 이거를 기관하는 게 따로 있는데 한국에가 GMC가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GMC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이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흔들려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냐 맨 끝에는 환자의 안전이 있잖아요. 환자의 안전이 먼저여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이 200년의 역사가 있는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이 그거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있고 우리 교육은 스페셜티 교육은 이런 학회에서 해요. 외과 학회 같은 경우에는 500년 역사예요. 이때 헨리 8세가 이 컴퍼니 오브 마블 서전들한테 그때 너희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티칭을 할 수 있고 프랙티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그때 피시션하고 로열 컬리지 오브 피시션하고 로열 컬리지 오브 서전하고 그때 갈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전들은 바버 그러니까 면도해주는 거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닥터고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끝나고 닥터가 됐고 서지컬 트레이닝 다 끝나고 보드를 따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미스 박이에요.
왜냐 우리는 바버 서전들의 후계자기 때문에 우리는 닥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전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는 서전들은 미스터 미스예요. 영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술실에서 교수님이 수술하면서 주니어 그 레지던트 아직 미스터가 안 된 레지던트가 뭘 잘못하면 닥터 스미스 이렇게 해요. 너는 아직 미스터가 아니고 닥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과 시험 그리고 전문의 시험과 이런 거는 다 여기서 받아요. 바버 서전. 그래서 저거 보이시죠? 저게 그때부터 바버들이 저기 이제 붕대를 밖에다가 피 묻은 붕대를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바버 서전들이고요. 이게 제가 시험 쳤던 곳, 제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게 로열 컬리지 오브 서전스 이게 런던에 있어요. 여기서 졸업하고 시험 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은 레지스터는 저기 1859년부터 의사들이 레지스터링 하면서 저기에서 제가 레지스터 되어 있고 의사들이 저기서 모든 걸 관리해요. 저는 지금 여기 한국 나온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라이센스는 계속 가지고 있지만 프랙티스는 지금 다운시켜 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프랙티스는 다운해 놨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영국에서는 거기다 제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출해야 될 것이 내가 프랙티스를 어디서 하고 있고 저의 지금 프랙티스 에발루에이션도 계속 올려야 돼요. 이게 업투데이트가 계속 매년마다 돼야 되는데 저희가 클리니컬을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라이센스 투 프랙티스를 이제 라이센스는 있지만 프랙티스는 안 하게끔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360라는 게 있어요. 피드백. 그래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나랑 일하는 클리너들부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부터 간호사 선생님들 저기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내 위에 선배들까지 다 해서 12명한테 제 이메일을 주면서 이메일을 거기 딱 주면 거기서 피드백이 오고 그 피드백이 아노니머스하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가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기 위하여. 근데 이게 다 2000년도 초반에 생긴, 그러니까 20년이 안 된 건데 그게 생긴 이유가 하로 슈먼이라는 역사적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람들을 죽인 시리얼 킬러가 영국 의사였어요. 저 의과대학 다녔을 때인데 그때 파밀리 메디신 의사였는데 자기 환자들을 모르핀 오버도스를 집에서 이렇게 주면서 몇백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그 트레이닝 과정과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아무도 체크를 못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년 사이에 이제 모든 의사들은 리바류에이션을 계속하면서 GMC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NHS에서 지금 많이 좋다라는 게 이게 페이션 세이프티의 포인트인데 우리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페이션 세이프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기에 우리는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인간이기에 실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실수를 우리가 안 하게끔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안정장치를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 NHS에서 하는 거는 페이션 세이프티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게 매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건데 이게 시작한 이유가 한 15년 전쯤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는데 스트라포드에서 한 여자 환자 이제 할머니였는데 응급실에 도착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죽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를 인베스티게이션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 다른 데보다 사망률이 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사망률이 높았나? 그래서 보니까 이 간호사와 의사 숫자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개선시킬까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모든 병원들이 매년마다 자기 환자 몇 명 죽었는지 리포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population에 이제 average death rate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verage death rate가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젊은 사람들밖에 안 사는 지역과는 그 death rate가 다를 거니까 그러면 그 death rate와 expected death rate가 real death rate가 너무 차이가 나면 investigation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나라하고 그거를 구글 치면 나와요. 지금 여기서 구글 치면 볼 수 있어요. 모든 병원에. 그게 이제 2009년도에 프란시스 리포트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NHS 호스피털에서 모탈리티 레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mortality outcome per surgeon. 그러니까 모든 외과 의사, 그러니까 모든 외과 의사의 캔서 아웃컴들을 내 환자가 몇 명 죽었는지 치면 나와요. 여기. 그래서 그 나라, 그 어느 지역 병원마다 모탈리티 레이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전 이름으로 쳐서 모탈리티 레이트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 안 들어가. 이게 퍼널 플롯으로 나와요. 이 퍼널 플롯으로 내가 여기 몇 명의 환자들을 내가 수술을 하는 것과 그 모탈리티 레이트 이렇게 플로팅 해가지고 이 퍼널 플롯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퍼널 플롯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 분들은 학회에서 전화가 가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화가 가는데 우리 코로레탈 의사들 중에서 한 1년에 한 10명씩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학회에서 그걸 이제 전화를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가 맞는지 체크를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우리 교수님, 그때 마스큘라 서전 교수님이 같은 환자가 2번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트리플 A로 똑같은 환자 2번을 죽었기 때문에 레이트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지,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한 10명 서전들 중에서는 9명은 데이터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데이터가 괜찮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한 명은 진짜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는 이제 라이센스 정지는 아니지만 리에듀케이션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콜로레탈 같은 경우는 low anterior resection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조금 더 세이프한 수술만 하면서 리에듀케이션을 받게 돼요. 왜냐면 끝에는 우리 환자잖아요. 우리 환자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이 그런 거를 되게 비슷한 걸로 지금 나가는 게 이제 CCTV를 달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페이션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리에듀케이션이 제일 목적인데, 그거에 달리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런 거를 법적의 몽둥이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으로 보는 것보다. 끝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지만 에듀케이션은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를 더 이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존 F 케네디가 하는 말을 우리 NHS에서 쓰는데, 사실 어두움이 있었을 때 어두움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더 좋게 바꿀 수 있냐. 그때 한 2년 전이었던가요? 목동의 피리아트리가 니오네이터 유닛에 아기들 죽었었을 때 똑같은 시기에 BBC 뉴스에서 나왔는데, 스코틀랜드에 똑같은 병균으로 아이들이 한 4명 니오네이터 유닛에서 죽었어요. 똑같은 시기에서. 그런데 BBC 뉴스를 보면 이 대학병원에서 아이들 4명이 죽었고 이 병균으로 스타프로 죽었다.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프라는 병균은 무엇인가 하면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거를 보니까 의사 이름, 그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미래의 아이들, 죽은 아이들은 죽었어요. 미래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저는 그게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이프티를 가지고 이 잘못됐을 때,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인베스티게이션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엑스트라 영국에서 영국 인구 숫자가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1000명을 우리가 더 세이브할 수 있다.
거기에서 병원 비용도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법적 청구 비용도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시덴트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이런 걸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비용이라는 게 다 영국 같은 경우는 다 나라 돈이고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영국 그러니까 WHO 프레딕션 같은 데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자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인들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의료 사고를 프리벤트하려면 우리가 의료인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사를 그러니까 리텐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국에는 가니까 호주로 날아가요. 자꾸. 그래서 리텐션 오브 덕터 의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워라밸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또 유연해야 돼요. 플렉시블 해야 되는 게 이게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9 to 5 이렇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인턴이 2년 하고 이제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1년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라프팅이라고 리버에서 이렇게 라프팅 이렇게 받고 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문라이팅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외과만 이렇게 해고 왔는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르고 주말에 이제 누가 아프면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주니어가. 그러면 먼저 우리 같이 일하는 애들한테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트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씩 받으면서 주말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3일 동안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주니어들한테 이번 주말에 이 돈 받고 나올래? 그러면 나 이번 주말에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Z세대를 위하여는 이 교육 시스템이 되게 유연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람을 느껴야지만이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의사들이 더 유지를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환자들한테 끝에는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이게 48시간이고 24시간에 13시간 막시멈 그리고 7일에 이거 4개씩밖에 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당직을 라떼는 제가 당직을 7일 동안 계속하고 주말 없이 그 다음 주로 바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일에서 12일 그냥 계속 일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다 하고 우리 선배들은 36시간 계속 했었고 근데 그게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3시간씩 딱 하고 금토일 쉬고요.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환자가 목요일날 낮에 들어오면요. 목요일날 낮에 들어와서 한 팀을 보게 되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는 또 다른 팀이고요. 금요일날 아침 되면 또 다른 팀이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또 다른 팀이에요. 환자가 24시간 병원에 있었는데 팀이 4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컨티뉴이티 오브 케어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세이프하게 핸딩 오버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외과 의사 트레이닝에서는 내가 아펜디사이티스 환자를 지금 받아왔는데 내가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에 롱텀 교육에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우리 유로피안 유니언 탈퇴했으니까 이게 날라갈지 모르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2배 의대생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클리니컬 너스 프랙티셔너를 많이 써요. 거의 지금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의 일을 PA들이 많이 해요. PA들은 교육을 따로 마스터스 디그리를 1년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좋은 게 뭐냐면 매년마다 8월에 첫 번째 수요일에 새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이 PA들은 벌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니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턴들은 일주일에 반나절은 교육을 하러 보내요. 그리고 우리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다 교육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통째로 하루라든지 그러면 그때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영국 population growth인데 의사들 숫자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영국의 의사들은 48시간을 일하고 교수님들은 40시간을 일하고 1년에 6주 바캉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의사들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퀄리티한 세이프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의료인 교육에 아까 말했듯이 6.5에서 7조 원이 들어가고 1분에 제가 calculation 했는데 1분에 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의료인들 교육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란 게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모노폴리라는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없고 보험제도가 하나뿐이고 그 보험제도밖에 못 쓰는데 그거를 에듀케이션을 안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Safe Medical Staffing에 대해서 이렇게 BMJ에서 2년, 3년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영국에서 온콜을 할 때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교수님, 컨설턴트, 엑스퍼트, 여기서는 Senior Clinical Decision Making, 펠로우 정도, 여기서는 Decision Making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니어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3명으로 이렇게 한 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워드에서 30명 있는 워드에서는 T1, 그러니까 레벨 1에서는 71시간이 필요하고 레벨 2, 레벨 3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48시간이면 이 사람은 2명이 필요하는 거예요. 30명 보는데 주니어 2명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니어 1명에 60명씩 보더라고요. 여기 영국에서는 이게 세이프하다라고 정해진 거에서 한국에서는 너무 언세이프한 숫자를 대학병원에서 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 한국 환자들은 너무 짱짱해요. 지금 진짜 우리 한국 환자들이 짱짱해서 이게 리크가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드레인에 이 피싯이 있어야지 리크다고 알 수 있지 피지올로지컬리 너무 튼튼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환자들은 리크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가르치냐면 타키카디아만 딱 있으면 리크라고 생각하라고 우리는 가르쳤거든요. 영국에는 이 sepsis storm이 되게 커요.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쉽게 죽어요. 근데 한국 환자들 되게 짱짱한데 그게 이스트 에이시아, 파र 이스트 에이시아, 중국, 일본, 한국 그 지네티컬리 스페셜하다고 이제 제 동생은 싱가포르에서 의사를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 인도 계통 있고 말레이 계통이 있고 중국 계통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틀리대요. 피지올로지컬리. 그래서 영국처럼 생각하다가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 중국 할머니 이제 다 돌아가실 거라고 다 얘기해놓고 사이드룸에 있는데 하루 지나다가 뽀로록 살아나가지고 그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중국 할머니들은 되게 짱짱하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여기 와서 느꼈는데 영국에서는 우리 환자들이 좀 코모비디티도 많고 비만도 유럽에서 최고라서 되게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한국보다는 한 4배나 더 많아요. 의사들이. 특히 이런 기피과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new admission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T1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 15시간짜리 한 명 이렇게 9.5시간, 4.5시간 해가지고 여기 2명, 그러니까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1명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같이 자신의 외래, 자신의 그냥 수술 다 있으면서도 응급 환자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응급팀이 따로 있는데 세이프티에 대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영국의 메디컬 스쿨에서 학생들이 4만 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턴들이 15,000명이고 여기서 이제 코어 트레이닝으로 들어가는 게 8,000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 2016년도에 파업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반이 호주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4년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하고 나서 4년 뒤에는 협상 테이블에 또 왔더라고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4년 동안에 8,000명 날라갔어요. 그럼 끝에는 우리 환자들이 불쌍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트타임 트레이닝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풀타임에서 한 10%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는 인구 숫자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들었어요. 아이를 안 낳아서 세계에서 제일 아이 안 낳는 나라라고. 근데 여기서는 아이를 못 낳게끔 구조가 되어 있던데요. 우리 저기 레지던트들이랑 특히 외과 필로 선생님들 그 나이잖아요. child bearing age. 근데 120시간씩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가서 애를 놓고 있겠어요. 20시간씩 일해요,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애 다 놓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에서도 여기 풀타임, 레스단 풀타임이 그리고 올라가면서 레스단 풀타임이 더 많아져요. 20대 초반에는 풀타임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제 30대 들어서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레스단 풀타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디신은 더 많고 서저리는 그래도 좀 덜이에요. 여기 서저리는 아직도 남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신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레스단 풀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한 의사들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 의사들이 도망가지 않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야 된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서폿이 있어야 되고 슈퍼비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덕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8월달에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병원에 들어오면 이 시스템도 다 다르고 컴퓨터 시스템도 다르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교육을 3일 동안 해요. 그래서 8월달 첫 번째 수, 목, 금은 병동에 주니어들 하나도 없어요. 다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appropriate induction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좀 덜 무섭다. 근데 제 라떼는 저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전혀 없었고 지금은 그냥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인턴을 따라다녀요. 여름에 한 달 동안 내가 할 일자리가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정해진 일자리에 한 달 동안 무료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8월달 첫 번째 주에 넘기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저런 트레이닝을 안 받았어요. 20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외과를 딱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주어진 일이 프리업 클리닉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브레스트 캔서 클리닉에 있는 환자들, 브레스트 캔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환자들이 2주 전에 제가 보면서 블러드 테스트 같은 걸 이제 하고 뭐 카디악 히스토리 있으면 EKG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엑스레이 다 하는데 이 중년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내가 보면 그냥 full blood count, 유자니, 그러니까 뭐 엘렉트롤라이트하고 이렇게 딱 하고 보냈어요. 수술하는 날 아침에 환자가 왔는데 타이록신을 드셨던 분인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됐었던가 눈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하트 레이트 150에 있는 거예요. 아니스테티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 이 환자 절대로 수술 안 할 거라고 집에 보내고 1차 의사한테 이거 컨트롤하고 나서 다시 불러라. 그래서 그거 100% 제 책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 질타가 안 온 게 저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안 시킨 병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단 안 맞았어요. 제가 환자한테 되게 미안했죠.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그 환자 얼굴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어떤 블러드 테스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문제죠. 그래서 병원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 영국 환자들 참 착해요.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가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잘해요 우리 환자들. 그래서 학생 때 피 뽑는 거 여기에 안 되면 또 이팔도 내주시고 그래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인덕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아까 말했던 플렉시빌리티 업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멘탈 헬스가 얼마나 중요한다. 특히 이렇게 계속 달리기만 한 사람들한테는 번아웃이 있고 너무 트레이닝을 잘 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되면 환자한테도 그 큰 인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찍부터 멘탈 헬스 서포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로타, 내가 3개월 후 어디에서 어떤 로타를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일 시작하기 전에 6개월어치를 다 줘요. 그게 이제 법으로 돼가지고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언제 바캉스를 갈 수 있는 거를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비행기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비행기표도 할 수 있고 학회도 갈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게끔 이 로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크루트먼트, 어디에서 내가 일할 건지 온 전국적으로 이게 스트림라인 돼가지고 되게 쉽게 해놨어요. 제가 펠로십 할 때 넘버를 받았을 때가 2010년인데 10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도마다 이렇게 따로 뽑았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원서를 50군데 내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너무나 저도 힘들고, 거기서도 레페티티브하게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없애고 지금은 영국에서 온 전국에 있는 모든 스페셜티에 파운데이션, 인턴부터 레지던트, 펠로십까지 다 한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요. 인터뷰를 한 며칠 동안 해요. 그럼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랭킹이 맡겨주고 데다가 보내줘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이 이제 훨씬 좀 덜, 나는 너의 아빠 친구니까 너를 고용하겠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렇지만 같이 레지던트를 다 같이 했는데 펠로우에 거기에 못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았는데, 그리고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 찢어질 수가 있고, 이게 도시가 그런 거에 나쁜 점이 있고, 모든 거는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니어 덕터, 우리 교수님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빌리티, 이분들도 플렉시블 워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텐시티도, 저의 교수님들 중에서 여자분 2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파트타임 하세요. 일주일에 3번 나오세요, 병원에. 그렇게 하고 컨설턴트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NHS를 안 떠나게끔 우리가 잘 이용을 하게끔, 그리고 웰비잉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래서 워크포스 플래닝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치와 행동이 있는 사람과 그 숫자가 맞아야 돼요. 또 이 숫자가 맞아야지만이 하이 퀄리티의 고품질 의료를 줄 수 있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이 숫자가 없고 가치관이 없으면 고품질 의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NHS 잉글랜드는 이제 러비쉬,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우리의 환자들을 베네핏을 할 수 있다고 NHS 잉글랜드가 하네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한 문화, 그리고 보다 안전한 시스템에서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보다 안전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저예요. 제가 사는데 여기는 우리 수술실에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동양인, 백인, 흑인 이렇게 다 같이 있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특히 우리는 영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니어 의사들이랑 다 같이 우리 팀이고, 여기 외과 의사들 여자들 많고, 이거 싹 다 우리 여기 외과 의사들 여자들 많고요. 한국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시니어 레벨에는 외과 의사들이 아직도 많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수님들, 여기 오기 전까지 코로렉탈 우리 교수님들이고,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는 재영 한인의사협회를 설립해서 제가 초기 멤버들 중에 하나고 4년 동안 회장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 임피리얼 컬리지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의과대학 다니는 영국에서. 저보다 선배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하는 2세.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스페셜리스트쯤 되니까 후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후배들이 많아지고, 아, 우리 한국에서 그 잘하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선배 후배도 우리가 만들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다 카리어 어드바이스로 하고, 한국에서 오시는 1세대 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영국 시스템의 에듀케이션이 워낙 한국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의과대학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고등학생, 뉴몰든에 사시는 많은 중고등학생들한테로 인포메이션 데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게 우리 대한노인회 영국지회 가서 우리 1세대 분들은 영국의 의료가 무료인데도 잘 못 쓰세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루 이렇게
약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약 다 봐드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주치의한테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편지를 써드려요. 우리가 의사 대 의사로 편지를 써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세계에서 넘버1인데 영국에서는 9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엔도스코피 서비스가 없어요. 콜로렉탈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지만이 2주 안에 스페셜리스트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파스웨이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증상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걸 써줘요. 그럼 그걸 들고 주치의한테 가면 엔도스코피가 무료로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 하다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게 환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탁스든 에듀케이션을 이 초점으로 맞춰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고 정부도 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적인데요. 우리 의학 분업할 때 나갔던 김용빈이라는 분이 영국에 가서 보고 와서 그 전부 다 동경을 하고 그 무료 진료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는 건데 그때 이런 거는 안 보고 문자만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그러니까. 거예요. 어디서 세계예요. 얼마만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의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그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 교육은 고퀄리티의 교육이고 비싼 교육이에요. 그러려면 그만한 자원이 필요하는데 자원 없이 뭐를 원하는 게 근데 그게 좀 사상이 달라요. 제가 영국에서 냉장고를 사잖아요. 아니면 카페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트를 깔아주는 사람은 1m당 얼마를 따로 돈을 내야 되고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갖다 주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니까 그 2명의 싹값을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인보이스를 받을 때 차를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품은 얼마고 마뉴얼 레이버가 얼마인가 따로 이렇게 적혀져 나와요. 그러면 그 마뉴얼 레이버에 내가 얼마를 쓰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 사람이 쓰는 그 스페셜리스트의 손이 얼마나 비싼가를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두리뭉퉁하게 이 돈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사람의 돈이 얼마만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주는 그 서비스의 인건비라는 게 얼마인지를 세상 상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서 제 친구 여기 한국에서 개인병원 피디아트릭 사는데 4,500원짜리 아이스 커피를 들고 오면서 800원 내는 거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라는 그런 환자가 있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 돈 그런데 또 머리 하루는 20만 원 충분히 줄 수 있고 거기에 팁도 어. 있죠. 그래서 저 그게 참 다르다.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인건비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는 인건비를 노출을 시켰을 때 의사들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받는 것도 많다라고 실제로 만나서 오픈했을 때 느끼실 수 있는 정서를 가진 게 또 저희 나라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사실 맞거든요. 저는 이 모임이 참 좋았던 게 프로페셔널리즘 하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 갖고 프로페셔널리즘 같이 일을 하실 때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도 의사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그 변호사분이 300만 원의 적정히 얘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들의 그 적정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언제 동감을 하고 얼마일 때 동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네, 저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존경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본 게 그 나연석 PD라고 그 윤스테이 하는 거. 지난 1년 동안 몇십억을 한 30몇 억인가 벌었대요. 거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충분히 그거 벌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 너무 재밌게 잘한다 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요성이라는 걸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의사들은 페이가 이렇게 너의 1억이 넘는다고 해서 다 미워하고, 근데 이런 예능 프로를 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만 이 기준이 너무 참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 살리는 과에서는 월급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그 틀어졌는지.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영국에는 아까 헬스 우리 예산이 네. 우리나라 영국으로 155 밀리언 파운드, 우리나라 돈 2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240조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재정이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수가 안 돼요. 파이가 안 돼요. 파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인건비를 줄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중복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눈물 나요. 지금 강의 듣고 눈물이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데 뭐 진짜 젊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그런 데서 공부하고 싶다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게 해법이 참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 의료도 비교하고 미국 의료도 비교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게 글쎄 뭐 일단은 답은 하나지. 환자의 안전. 그렇죠. 네, 환자의 안전인데 거기에 맞춰지려니까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의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만큼의 돈을 안 내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돈이 나가잖아요. 유럽에서는 세금이 나가고. 근데 그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세금도 유럽보다 낮고 전 국민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라 재정에 들어가는 돈이 낮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낮는데도 똑같은 레벨에, 그 똑같은 레벨도 아니에요. 한국 의료 서비스 장난 아니게 좋아요. 진짜 fastest in the world. 지금 우리 영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 수가 52주가 넘는 수가 1밀리언이 넘었어요. 외과학회에서 지금 보내준 데이터인데 지금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 그리고 작년 4월, 5월에 진짜 나빴을 때는 모든 코로렉탈 칸서, 모든 칸서 환자들은 싹 다 키모 레디오세라피로 돌리고 수술 못하게 하고 정말 imminent perforation 있는 환자들만 수술을 하게 하고 다 오픈으로 하고 다 스토마로 바꿨어요. 왜냐? ICU가 없으니까. 이거를 아나스토모시스 만들어가지고 리크만 되면 ICU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토마 내고 다 오픈으로 하고 21세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들은 상황이 이런데 어떨 거예요? 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아까 PA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A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의협에서도 PA는 반대로 하는 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면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PA를 양성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운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결국 PA가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어느 이제 제도 하든 간에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시스템에서 PA가 합법적으로 양성화되는 게 지금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희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외과팀에서 일을 하면서 PA가 너무 필요하는 게 우리 1년 차들 지금 외과는 또 3년으로 줄였잖아요. 한국에 3년으로 트레이닝이 줄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병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병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그렇게 높은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가 지금 우리 1년차, 2년차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 PA 선생님들, 트레이닝을 받은 PA 선생님들을 하면 이 사람들이 수술실을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육 목적이에요. 의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할 시간을 빼줘야 되는데 그 교육할 시간을 메꿔주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PA가 그런 의미의 PA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다 틀려서 제일 제가 하다가 궁금했던 게 1948년에 NHS 할 때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아무리 이겼더라도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태에 의사들 입을 금으로 막을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하고요. 그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승전 돈이거든요. 그래서 니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사들이 희생을 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의사는 막 흔들면, 우리가 이렇게 파이가 있잖아요. 파이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올라타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약한 쪽이 이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둥바둥 하고 있으면 거기는 이제 파이가 적어졌고 나머지가 커지고, 어차피 이거를 키우지 않고 흔들어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비급여 수가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치듯이 막 나오면서 전체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상한 거를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만들었으면 되는데, 또 그 전에 전국민 의료보험 할 때도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 만들었으니까 계속 이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40시간이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에서 80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아까처럼 의사 수를 확 늘리고 계산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니네 그거 안 해 노동법으로 딱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아까 지금 보면 뭐 10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돼 있는, 이때는 뭐를 가르치고 이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신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레지던트 때. 그러면 군대가 우리 그 미리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은 5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두 달을 쉬고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신하고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 사람을 3개월을 빼줘요. 근데 살다 보면 두 번째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만 휴가는 못 주는 거예요. 그 스케줄에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3개월을 1년에 한 번 시험 보니까 1년을 쉬었다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는 거는, 그럼 좋아, 니네 시험만 봐라. 그 대신 3개월 나중에 트레이닝을 받아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는 나는 이걸로 도대체 시간을 줄이면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니네들이 3년 동안 뭘 가르칠지 좀 내놔봐라, 학교에서. 근데 그게 뚜렷하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간 따지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니네가 시간을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전체까지 만약 이제 뭐 10,000시간이라고 치면 10,000시간 동안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8,000밖에 안 되니까 니네 모두 못 줘. 그러니까 20,000시간 더 그러니까 2,000시간 더 채워라.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그럼 나는 그냥 시험만 보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프랙티스가 안 되고 머릿속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아까 PA 잠깐 하는 거는, PA가 굉장히, 저도 생각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모자라고 하면은 PA를 사이사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면 좋은데, 우리는 의사 숫자가 40시간, 80시간 확 주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거를 충당을 PA로 넣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PA도 손해고 우리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들도 손해고, 이 시간 주는 거는 우리는 펠로우들은 제2의 전공의처럼 막 100시간 이렇게 돌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돼서 사실은 진짜로 너무 불어서 이명진 회장도 나도 젊으면 저희 가서 공부 좀 하고 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의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룰 같은 게 들어오고 트레이닝 시스템이 들어온 게 되게 어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유럽은 저기 몇백 년으로 이렇게 이어진 걸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이게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끼워진 게, 제일 크게 잘못 끼워진 게 수가예요. 말도 안 되는 수가예요. 제가 영국에서 우리 병원이 라파로스코픽 아펜디섹토미하고 한국에서 받는 라파로스코픽 아펜디섹토미 돈이 한 4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라파로스코픽 키트를 파는 존슨앤존슨에서 한국에는 4배
4분의 1 받으니까 너희들한테는 4분의 1 값을 내가 팔아주겠다 아니잖아요. 우리 수술실 안에서 쓰는 모든 의료기기들은 똑같은 돈을 받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싸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가가 문제예요 처음부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는 어리니까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늦게 뛰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잘못된 데를 다 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늦게 시작한 주제고 나쁜 것부터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영국에서 그 한 3년 전에 몰래 정부에서 의사 그러니까 전문직의 그 펜션 그 퇴직금을 탁스 시스템을 조용히 바꿔가지고 탁스 시스템에 얼마 이상 모아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잖아요 매년만 그래서 이렇게 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매년 조금만 더 일을 해도 그 모든 통째로의 40% 탁스를 먹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이 억대로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밀려 있으면 주말에도 엑스트라로 일을 하고 그러면 엑스트라 월급을 받거든요. 우리 NHS에서도 주말 이렇게 엑스트라 리스트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국 그 마취과 의사들이 나는 더 일을 못한다. 난 딱 40시간만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1시간만 일을 더 많이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리타이어 했을 때 해야 되는 데서 40%를 더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난 못한다. 딱 하면서 딱 손을 놔버리니까 당연히 외과 의사들도 수술을 못하고 그러면서 웨이팅 리스트가 갑자기 6개월로 확 올라오니까 환자들 들고 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나는 수술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 다 수술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수술을 못하게 정부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금방 정부가 그걸 다시 테이블에 와라. 우리 이거 하자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거든요. 딱 놓으면 돼요. 손 딱 놔요. 그 환자들 기다리면서 안 죽을 병이면 기다려도 돼요. 기다리려도 해야 돼요. 손을 딱 놔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반은 얼씨구야 하면서 자기네들 그 환자를 다 끌어안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당연히 쟤네들끼리 싸우라고 놔둘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어요. 저희들은 똑같은 시스템에서 90%가 NHS에서 일을 하고 프라이빗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반은 NHS에서 일을 하고 NHS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상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만난 기피과 대학병원에서 120시간씩 새벽 3시에 라파로토미 하는 사람들과 아닌 분들의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의 사상과 멘탈리티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의사라고 부를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환자들은 이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교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걸 보셨을 텐데. 네. 저도 이게 바뀌어지려면 교수님들이 바뀌지 않으시면 이제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세이프티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의 어떤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가치가 배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의학교육에 한국 의학교육을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겠을까요? 그때 궁금해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네. 한국에도 그러니까 저 학생 때 영국에서 마스큘라 서저리를 들어갔는데 3명이서 이렇게 20살이다. 20살 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꽤 나이 드신 마스큘라 서전이 이렇게 하면서 What's the name of this vein?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베인이 날라왔어요. 저희들한테. 서지컬 툴이랑 뭐가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분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9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영국에.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뀐 거예요. 영국도 그런 에듀케이션에 보는 관점과. 그래서 한국도 제 생각에는 바뀌고 있어요. 수술실에서 지금 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때리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 사람들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이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리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에
영국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아이들 숫자가 있는가 하면 수능을 잘 봐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의대 들어온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는 영국에서는 인도계 부모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있지 대부분 백인들 애들은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제일 큰 차이점은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싶은 애들은 경영으로 가요. 왜냐? 경영을 해가지고 랭킹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23살 때 대학 22살 때 대학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영국 의사 10년 한 사람 월급이 1년 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 잘하는데 돈 벌고 싶은데 의과대학 들어오겠어요? 금융 가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걸러져요. 돈과 머리 좋은 애들, 공부 잘하고 돈이 관심 있는 애들은 의사 안 해요. 저쪽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애들이 다 의과대학 와요. 그러니까 의료 윤리, 환자 안전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잖아요. 비급여로 나갔지.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점이 18살, 만 18살짜리, 19살짜리의 멘탈리티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멘탈리티가 달라요. 들어오는 자체가. 그 의사들의 입을 그물어 막았다 이 얘기를 한 분이 100원인가요? 네, 100원이에요. 그분이 그 보수당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노동당. 레이버. 그 몇 년도에? 1948년. 6월. 네. 그거 크게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유럽 그 책들을 보면은 네. 세금을 뭐 50% 60% 낸다 하는데 네.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 50% 60% 세금 내는 거는 언제 바뀐 건가요? 언제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냈어요. 저는 그렇게 내고 왔어요. 뭐 2차 대전 끝나고 바뀐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근데 그때 2008년도 우리 금융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2008년 버블 그거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물건의 세금 있잖아요. 뭐 물건 사면 탁스 붙는 게 영국이 그때 17.5%였고요. 그게 20%로 올랐어요. 그때 올린 게 지금까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탁스가 그만큼 붙어요. 근데 슈퍼마켓에서 음식은 그 텍스가 안 붙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가면 서비스니까 그 값이 붙거든요. 그래서 슈퍼마켓을 갔는데 아실 거예요. 영국 슈퍼마켓에 이렇게 치킨을 만들어진 치킨 해가지고 이렇게 오븐 같은 데다가 넣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꺼낼 수 있게끔 로스트 치킨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 오븐이 켜져 있을 때는 이 치킨이 100원이면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이 오븐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요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가 또 떨어져요, 돈이. 그리고 아이들 옷은 탁스 안 들고. 그렇지만 모든 거는 다 탁스가 따로 20% 붙고요. 그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전문가 평가 이제 뭐 피어 리뷰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그룹에서 뭐 정소분이, 조무사니, 이제 피시 뭐 서로 뭐 선후배가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애뉴얼리 그게 네. 그러면은 본인도 누구를 이제 네. 계속 늘 그런 게 있겠네요. 네. 늘. 계속 있어요. 어때요 그 마음이? 저는 뭐 대부분은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10점 만점 중에 5점 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거시기해서 8점, 9점 그게- 주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clinical knowledge에 대해서 평가, 이 사람의 communication skill에 평가, 이 사람의 티처로서의 평가, 이게 평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눌러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쓸 수 있어요. 뭐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she's so nice. 저는 수다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주니어 남자 외과 의사들이 제일 프로블렘이 많아요. 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머리가 커지잖아요. 아직 이게 벼가 무르익기 전에. 그래서 벼가 무르익기 전에 이렇게 뻣뻣했을 때 걔네들 평가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럼 이 12명을 본인이 선택을 해요? 네, 어, 제가 선택을 해요. 음. 그거 하나는 그래도 다행. 아, 내가 누구한테 평가를 받겠다. 네, 왜 그러면 나를 아는 아는 사람이어야 어. 되니까. 아. 네, 나를 알아야 나랑 같이 일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제가 모르죠. 근데 그 이게 뭐라고 검색 뭐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뭐 그런 360. 360. 360도라고 해가지고 360 evaluation. 아.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시험관련 때문에 그 주사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이제 피부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했는데 그거 읽었어요. 예. 알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럴 때 나온 얘기가 지금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주변에서도 모를 정도니까 주변에서 서로 잘 도와서 그런 사람들은 좀 쉬게. 근데 이제 문제는 영국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너는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만 해도 네. 되겠다. 이렇게 좀 해줘서 그 사람도 살고 본인도 그렇죠. 숨기지만 않게. 네.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면 야 너 안 되겠어 너 쉬어. 그러면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특히나 개원이들은 퇴직금 같이 연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 나오고 문 닫으면 온 가족이 이제 손가락 빨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문의 평가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자고 하는 거지 도와주자는 의미는 없거든요. 아니요, 저도 아까 설명했듯이 아니까, 이런 우리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서포티브 어떻게 우리가 서포팅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서포팅을 해야지만이 환자들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의료배상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연금 제도를 좀 만들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참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큰 보험회사하고 연결하는데 우리만을 위해서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참 나라에서 해주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한국이 참 저는 우아한 게 모든 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교육과 인턴 레지던트 펠로십 교육 그다음에 개원이들 병원 여는 것과 자기 비즈니스 이게 다 개인 돈인데 그냥 모노폴리라는 그 인슈런스 시스템에 매여 있다라는 것 뿐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터레스팅해요. 모든 거는 네가 되고 의사해라 나머지는 내가 연구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해내요 그거를 또 해내면서 세계 1위로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이거를 표가 있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들과 사고가 노예화된 거예요. 노예화된 거예요. 자유의 가치, 내 양심의 가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이게 그러니까 노예화돼가지고 태화돼 버렸어. 네. 나가면 정말 큰일 중요한 나죠. 가치가 뭔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의사들이 너무 착한 건지 노예. 그러니까 노예를.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저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러네. 건지 자유에 대한 생각이 네. 이제 퇴화돼 버린 것 같아요. 아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바둥바둥은 하죠. 의학 번역 때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좀 굉장히 그때는 좀 크게 하고 했었는데 2000년도에. 근데 이제 결과는 나빴으니까 그때도 뭐 큰 거를 줬어요 주기는. 근데 뭐 너무 재정이 안 좋아진다고 중간에 몇 년만 내가 좀 갖고 있을게. 그리고 영원히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정부하고 싸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때도 사실은 니네 문 닫는 동안 내가 나머지는 내가 다 볼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의학분업에 나오는데 의학분업의 가장 결정은요. 우리가 숙과가는 독약이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오토노미를 잡았어요. 내 자유권을 잡았어야 그때는 했는데 생각을 우리가 가치가 우리의 경험이 못한 너무 거죠.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한 한 거죠.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잡았어. 오토노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제 힘이 생길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미약해요. 너무 영국에는 저기 개혁의가 어떻게 그냥 다
단독 개업하는 게 단독 개업은 거의 없고요. 일인 개업 그 있어요? 저기 대부분의 프라이빗 호스피털이 있어요. 한 10% 정도의 병원들은 영국의 프라이빗 호스피털인 너필드라는 이런 큰 대기업들이라는 그런 병원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해주고 커미션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근데 받으면서 내가 그분들도 되게 NHS에 다 대부분 분들이 NHS에 이제 있고 거의 대부분 4days NHS하고 하루랑 주말 위켄드 하고 싶은 분들만 가서 이제 프라이빗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던에 한 몇 군데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 이런 데만 풀타임으로 프라이빗을 하시지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NHS 하시면서 겸으로 하세요. 네, 개인으로도 프라이빗 하는 사람이 아니 좀 이제 그렇게 아까 되면은 같은 그 저기 평가해도 전문 평가를 해도 우리 거기는 이렇게 그룹이 있으니까 평가되면은 우리는 누가 개인 다 개인 병원들인데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 평가하기가 못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도 개인 혼자 프라이빗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드물어요. 네, 저는 안과인데 네. 옛날에 거기 갔을 때 안과에 있는 교수가 그러니까 그 NHS 쪽에서 3번인가 일주일에 3번 하고 나머지는 프라이빗 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굉장히 허술하게 환자를 보거든요. 어. 그리고 또 뭐 이게 좀 그러면 이렇게 써줘요. 이따 저녁에 자기한테 오라고. 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캔서하는 우리 교수님들은 거꾸로예요. 프라이빗에서 환자를 봤는데 이게 캔서 서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스로 아니 우리 NHS 병원을 데리고 와요. 근데 저희는 왜냐면 안과니까. 왜냐면 저기 캔서 서저리 같은 거랑 이거 메이저 서저리는 아무리 그쪽이 좋다고 해도 ICU나 이런 게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큰 병원 그리고 우리 NHS 병원들에서 다 이렇게 프라이빗 윙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프라이빗 환자들은 그 프라이빗 윙에서 이렇게 병실만 이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술실은 같이 쓰고 이렇게. 예. 그런데 거기는 교수님 혼자서 그 환자를 보세요. 우리 주니어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 환자들은. 우리는 NHS니까. 예. 그래서 저는 프라이빗 윙에서 프라이빗 환자들 가서 보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해보셨어요? 프라이빗? 저는 안 봤어요. 안 예, 해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계속 애들한테 교육 좀 진짜. 애들부터 머리가 좀 꿰야 되니까 예. 좀 근데 가르쳐주셔요. 근데 이게 또 그 제가 들었을 때는 문제가 IMF를 겪은 사람들의 이제 자식들이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상이 또 너무 흔들려가지고 안전한 직업을 원한다는 부모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보다 안전한 걸 그래도 의사는 무엇을 해도 굶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삶의 그 질이라는 게 좀 달라서 그러는데 제가 영국에 저희 집에 엑스텐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집을 지어주는 분들이 오셨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 5시까지만 딱 하고 주말에는 안 오세요. 저는 병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세요. 집을 짓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종이든 삶의 질이 여기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골프를 치려면 어느 직종이 또 있는데 저 영국에서는 골프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기는 회원제 아니고 캐디도 없고 혼자 사고 돈이 싸잖아요. 저 아까 보셨던데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골프장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여기서는 캐디 써야 되죠. 한 번 가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영국은 의료는 무료인데 네. 그 약값 처방받은 약값은 네. 그 4개 그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약값은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내고요. 예. 병원에서는 그리고 퇴원하면 2주까지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1차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한 번 지어주는데 약 안에 성분 상관없이 한 개에 한 15,000원 정도 돼요. 15,000원. 그리고 이제 롱텀하게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다 보태면 많으니까 1년어치 이렇게 쭉 자유이용권 같은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제 만성 다이비티스 뭐 이렇게 아스마라는 분들은 이제 모든 게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무료라서 그래서 약값을 못 내는 건 없고 그리고 학생들 만 18살 그리고 대학생들 풀타임 임신한 엄마들 그리고 60세 이상은 다 안 내고
딱 네. 중간 약간 내는 사람 많지 않나요? 저 먼저 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off prescription medication 그러니까 뭐 아세타미노펜 뭐 이런 거는 그냥 가서 사라. 너가 15,000원 내고 사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고 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private prescription은 내가 적어가지고 가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약값은 싼데 prescription은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prescription을 private prescription이 대부분 이제 private로 써주면 한 엑스트라로 한 2만 원 정도를 받아요. prescription 차지만 그 써주는 거. 그러면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써가지고 싼 약값은 그렇게 하고 비싼 약값은 그 15,000원 내고 하는 게 더 싸. 더. 부럽다. 아니에요. 진짜 1년 동안 저기 쓰기 돌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저희 이제 네, 정리하고요. 맞아요. 사진 한 장만 찍고 갈 건데 광고하면은 다음 달에는 이제 전문가 평가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 너무 꿈꾸고 있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일부터 이제 현실 또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 하나만 찍고 마치겠습니다.